내일부터 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돼 제주 4.3 폄훼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합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제주를 찾고 제주에서도 수험생 6,800명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이슈를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주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4.3 폄훼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이 심사대에 오릅니다. 또 올해보다 2% 늘어난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는 16일 치러집니다. 제주에서도 16개 시험장에서 진행되며 재학생과 졸업생 등 6,800여 명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 등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비상 상황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제주를 찾습니다. 인 위원장은 내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주요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기자 간담회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제주 방문은 광주, 대구에 이은 세 번째 지역 방문 일정입니다. 16일부터는 내년도 유치원 신입 유아 모집도 시작됩니다. 첫날은 사전 접수로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제주국제 UAM 드론 컴페스타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도심 항공교통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드론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전국 초중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드론 축구 대회와 가상현실 체험존도 마련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8년 전 재단이 제주도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주도는 당시 출자 출연 기관이 돼도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단 지정이 되자 약속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출자 출연 기관에서 해제시켜달라는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4.3 평화재단이 제주도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출연금을 줄 수 없다며 제주도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조례를 만들어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대신 독립성이 문제가 되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십시오. 인사권이나 이런 문제는 조례로 그건 독립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2016년 제정한 4.3 평화재단 조례에는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3 평화재단은 출자 출연 기관에서 해제시켜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었습니다. 2016년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재단에 제주도가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문교 당시 이사장은 제주도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고 원희룡 지사를 만나 항의하고 빨리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긍하면서도 검토하겠다고만 할 뿐 실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출자 출연 기관 지정을 고집하는 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서는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탐나는 자리가 돼서 도지사가 자기 사람을 앉히고 싶어 한다며 정치인이라면 대통령부터 도의원까지 4.3에 대해 잘 하겠다고 해야 표를 얻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원희룡 전 지사는 4.3 평화재단이 출자 출연 기관이 되면서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됐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사장과 이사 전원을 직접 임명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은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겪고 있는 큰 골칫거리인데요. 경북의 한 공공도서관도 주차난으로 이용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 MBC 손은민 기자입니다. 오전 8시 반, 칠곡 도서관으로 차가 하나둘 들어옵니다. 도서관이 문을 여는 9시가 되기 전에 38면 주차장이 금세 다 차버립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도 이중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들 하나같이 도서관 밖으로 나갑니다. 인근에 있는 칠곡 군청으로 향합니다. 군 직원들이 차달 때문에 이거 다 왔겠죠. 여기 다 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도서관 하는 사람들은 어디 돼요? 하루 종일 주차장에 있던 차들은 종합 자료실이 문을 닫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빠집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도서관 문을 열기 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종일 차지하는 겁니다. 정작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몇 시에 와도 주차할 곳이 없어 주변을 헤맵니다. 한 달 정도 제가 여기 다녔는데 올 때마다 아침에 한 9시 한 20분쯤 오는데 계속 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만석이에요. 이러다가 점심시간 되면 한테 빠졌다가 또 들어오고. 주차 때문에 도서관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부할 자리가 없다 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 찾을 자리가 없어서 딴 도서관에 간다 하면 아주 내 마음이 안 좋아. 공무원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늦게 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하는 데가 엄청 헤매거든요. 칠곡구는 직원들이 이용하던 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새로 지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타워는 내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도서관 측도 늦게나마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공간을 비워두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기부가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이다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트럭 한 대가 소방서 앞에 멈춰서고 한 남성이 상자를 옮깁니다. 남성이 두고 간 음료수 상자 위에는 헌혈 증서 88장과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소방의 날을 맞아 감사 인사를 전하며 헌혈 증서를 소중한 곳에 써달라는 편지입니다. 특히 순직한 울산 소방관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이들을 꼭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소방관들도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기분은 우리가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긍지를 좀 높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울산 북구의 행정복지센터에도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지난 6일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2천만 원 수표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이 남성은 10년 넘게 매년 11월이면 이곳을 찾아 1,00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올해는 벌이가 나아져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계속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더 수익금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관내 어려운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전하는 소중한 마음이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오늘 아침 이불 속에서 나오기 참 힘든 날씨입니다. 주말 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졌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진 한라산에는 어제 새벽에 올가 들어 첫 눈이 내렸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최고 3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두툼한 겉옷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제주의 아침 기온 7.1도로 시작했고요. 한라산 윗세오름은 영하 5.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 9도 안팎에 그치겠고 내일까지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고요. 모레부터는 차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고 날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간도로 이동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 아침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판학은 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6도, 북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7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4도, 청판학은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 낮과 비슷하겠습니다. 섬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늘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차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큰 추위 없겠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2호 유원지 사업에 대해 압류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유원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호 해수욕장 동쪽 공유지 일부와 공유수면 2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받고도 18억여 원의 공유재산 대부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회사 제주 분마 2호랜드에 대해 압류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분마 2호랜드 측은 최근 사업 인허가 취소에 반발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119 동물 구조 대상에 제주 서부소방서 이건윤 소방교가 선정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동물자유연대가 주최하고 동물복지국제포럼이 후원하는 제2회 119 동물구조대상 수상자로 제주 서부소방서 소속 이건윤 소방교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건윤 소방교는 지난 8월 제주 지역 집중호우 당시 물이 차오른 저류지에 고립된 송아지를 크레인을 타고 내려가 안아 구조해 시민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023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서귀포 온성학교 급식소와 교실 증축비 25억 9,900만 원과 서호초 다목적 체육관 수리비 12억 3,600만 원 등 3건이 선정돼 국고 49억 4,500만 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지역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경찰과 가스공사 등 관련 기관이 해상 화학사고에 대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 본부 등 6개 기관은 해상화학사고 대비와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명과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질은 4,000여 종이며 지난 2017년에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선원이 페놀 세정수에 화상을 입어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미술 행사인 제주 비엔날레에 대한 도민 인지도와 관람 경험률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이 도민 1,000명과 문화예술계 인사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민 인지율은 46.3%에 그쳤고 제주 비엔날레 관람 경험률은 3.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제주 비엔날레 홍보와 소통 평가에서는 미흡하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도입된 민관협력의원이 이달 말 운영에 들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당초 지난달 서귀포시 대정읍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민관협력의원은 시설보강공사와 물리치료실 확장 등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문을 열고 진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개원 후 3개월 유예된 휴일 없는 밤 10시까지 진료 조건을 개원 초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진료 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기존 할인 방행 방식에서 내년부터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매출 10억 원 이하나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면
각각 3%와 5% 비율로 포인트를 적립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 포인트는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